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죽다가 살아났죠. 장 초반에는 1%대 하락을 보였고요. 장 중반 이후로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장 초반에 하락을 주도했던 이슈는 제롬 파월이 립 서비스가 실수가 있었죠. 제롬 파월이 NPR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 계속 연출했고 완화적 기조는 유지한다 뭐 이랬었는데 인터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사들이고 있는 국채하고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을 줄여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 갑자기 긴축 발작을 일으킨 거죠. 아, 이거 테이퍼링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그 모습이었다가, 중반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백신 접종이 지금 빠르잖아요, 미국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자, 그 강조가 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1조 9천억 불 하면서 경제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하락하던 것을 멈추고 급속하게 반전을 좀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지표예요, 지표. 어떤 지표가 나왔냐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68만 4천 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매주 발표하잖아요. 전주가 78만 1천 건이에요. 그래서 전주 대비로 9만 7천 건이 감소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해석을 하냐면 미국 전역에 이게 이제 코로나로 문제가 돼서 이제 봉쇄가 됐었는데 이 봉쇄의 완화가 그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계속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죠.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은 장 초반 급락 분위기에서 낙폭을 줄이면서 다우는 0.6% 정도의 상승, 나스닥은 0.2%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미국 시장을 좀 접근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음봉이 하나 딱 필요한 자리였는데 일단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일단 돌파해줬고요. 어저께 비석형 캔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월봉은 뭐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지나야 되죠. 오늘 밤 미국장 그리고 이제 3일 정도 더 거래일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월봉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추세가 더 살아날 수 있고요. 윗꼬리가 만약에 다시 생겨버리면 지난 2달 동안 움직였던 그 모습 누군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결국에 와서는 이제 3, 4일이 아주 중요하죠. 그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어저께 순식간에 빠졌다가 올라왔죠. 일봉을 먼저 보면, 일봉을 보면 지금 쭉 빠져서 요 저점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살려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양봉의 모습으로 끝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녹색색 5일선이에요. 네, 빨간색이 20주선인데 5일선은 20주선이 역배열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61선을 데드크로스한 모습은 약간 부정적인 흐름이죠. 결국 한 번에 올리기 쉽지 않을 거다.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재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보시면 뭐 시장 같은 뭐 양적 완화가 지속된다든가 코로나가 지속돼서 뭐 코로나를 해결하는 느낌이 계속 지속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국채 금리는 1.75까지 갔다가 이제 밀려서 1.61까지 갔다가요. 어제 1.64로 끝났어요. 어쨌든 금리는 계속해서 변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모습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줄 거다. 일시적으로 금리가 지금 약간 고점에서 눌려서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1조 9천억 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저께 장초반에 빠졌던 제롬 파월의 이 발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미국 시장이 그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분명히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완화적인 기조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롬 파월이 그냥 인터뷰 중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사들이는 국채하고 주택저당증권을 뭐 줄여 나갈 거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여기 한 발언은 그냥 바로 시장이 반응을 했거든요. 이거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연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은 안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그들이 얘기한 시점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 하나에도 상당히 움직임이 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연기금 회의 주목입니다. 야, 이거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중요한 입지를 잡고 있죠. 오랜만에도 뭐 한 14조 정도 팔았나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도 연기금이 누적으로 얼마를 팔죠? 14조 정도 판 것 같아요. 기간으로 보시면 12월 28일 기점으로 볼게요. 12월 28일 15조 8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한 14조 정도를 더 팔아야 되는데 이 연기금이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가가 빠지니까 개인들이 연기금이 너무 매도를 하는 거 아니냐, 매도를 중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아시겠지만 뭐 이벤트가 뭐 몇 개가 있잖아요. 뭐 선거도 있고 또 그 공매도 금지 연장도 이제 제한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기금이 매도도 시장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은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익절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기술적으로 차트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내려온 것 같지만 이 과거 작년 3월 19일부터 올라온 거에 비하면 지금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연기금이 주가를 더 방어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슈 루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기금이 26일날 회의를 통해서 주식 그 비중 확대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시아시가 다 빠질 때 우리나라만 납부를 다 줄였어요. 그저껜가 그래요. 근데 또 바로 국지부에서 아니다 반박 자료를 내보내가지고 또 했는데 주가는 또 안 빠졌어요. 근데 또 어저께도 또 그 연기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로이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그거 안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연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연기금이 뭐 산다고 공격적으로 주가를 막 폭등시키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추가 매도가 안 나와서 일단 심리를 개선할 정도 외에는 아닐 거다라 판단하는데 연기금의 이 시장이 간접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기금이 만약에 주식을 확대한다고 아마 글쎄요 바로 진행되기보다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게 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금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미국 반도체 산업 주도권 장악, 뭐 추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일본, 대만을 겨냥한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 미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미국에서 향후 시나리오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유력한 그 향후 시나리오가 메모리하고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그 첨단 공정 기술을 그 보유한 외국 기업들을 미국 내 뭐 생산 시설로 이제 투자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뭐 국내 뭐 쪽에 어떤 그 가치사들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내 국내라는 건 미국 내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제재를 가해서 그 제재 속에서 미국 내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 같은 요즘 아시겠지만 마이크론한테 뭐 기술 기사가 같아졌네 뭐 또 일부 제품은 마이크론이 더 빨라졌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충수염 때문에 대장까지 뭐 잘라내서 경영 공백까지 지금 있잖아요. 특히 아시겠지만 지금 뭐 재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코너에 몰리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지난번에 그 트럼프는 유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잖아요. 유가. 그래서 셰일가스를 막 생산해가지고 막 전세 유가를 폭락시키고 막 마이너스 40불까지 가는 상황이 보이는데 지금은 또 반도체 얘기가 나와요. 이거 혹시 또 물량 공급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도체가 향후 시장에 호재보다 악재 쪽으로 좀 기울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61선 밑에서 놀고 있어요 캔들이. 근데 붙들어 놨다는 거죠. 붙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쭉 치우고 갈지 아닐지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도 껌딱지처럼 붙들어 놓고 방향성을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악재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어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면 사실 그동안 독점적으로 끌고 갔던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또 대만 또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를 또다시 장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이런 어떤 싸움이 벌어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흔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매일같이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는데 막판에 보면은 수급이 별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좀 주의를 좀 기울여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